예,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예,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저희 방송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사연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고자 좀 더 자주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. 여러분들 보시고 의견도 좀 달아주시고 꼭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매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 다음 사연 또 이번 사연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. 얼마 전 원로 가수 현미 씨가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무엇보다 갑자기 쓰러져 생을 마감했기에 연예인 동료나 팬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. 갑자기 눈을 감은 현미 씨를 보면서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는 명언처럼 문득 오늘 하루는 내가 보람있게 잘 보낸 건지 궁금해집니다. 여러분들은 가수 현미 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지우 작가님이 방송을 하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봤던 분이기도 하니까 예, 좀 감회가 좀 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. 저도 좀 되게 한 뵌 적이 있거든요. SBS에 있는 방송할 때 현미 씨를 뵌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제가 2008년도에 했을 때니까 거의 20년 거의 한 15년 전인데 지금도 원래 되게 건강하시게 보였잖아요.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거의 변함이 없으셨거든요. 그리고 되게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그냥 항상 좀 안 좋은 그런 사건들도 많고 했었잖아요. 남편하고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 남편분은 성함이 뭐죠? 갑자기 생각나는 이봉조였나? 약간 그분에 대해서도 약간 상처가 있었을 때도 항상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걸 표현을 하셨고 약간 겉으로 힘든 거를 약간 표현을 안 하시는 분.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나 아파 이게 표정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네네. 아파도 항상 긍정적이셨던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더 약간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그런 성격들을 아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좀 그게 저도 정말 놀랐던 것도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앞에 전주에 뭐 아파서 병원에 맞아요.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처럼 맞아요. 병원에 입원을 했다. 뭐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는 아프시구나.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예상을 할 수 있.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뉴스에 뜨고.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오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때 문득 드는 게 저는 사람 인생이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게 너무 현미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 확 느껴졌거든요. 정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오늘 뭐 잠시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맞아요. 저도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전에는 막연하게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지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2, 3년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. 제가 어쨌건 낙상이요. 말로는 낙상이라고 할 수 있죠. 크게 사고 나셨어요? 왜 그 사무실 얼음판 되어 있던 거 수습하러 갔다가 이렇게 남들 얘기는 미끄러져가지고 머리 이렇게 박으실 뻔했어요? 머리를 이렇게 있다가 저 아직 그 CCTV를 안 봤는데요. 저 CCTV에 그렇게 돼 있대요.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다가요. 이렇게. 완전히 90도로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좀 틀려진 건 뭐냐면 저 그때 한 보름 입원했었어요. 실제로 이제 뭐 약간 뇌출혈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머리를 열 만큼은 아니어서 약을 먹고 이제 치료가 된 건데 그때 저한테 조금 쇼킹했던 건 제가 그때 응급실차를 탔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혼절을 했으니까 응급실차를 탄 거라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서 깼어요. 분명히 나를 옮기는 과정에 깼는데 그때도 저는 헛소리를 하긴 했어요. 물어보더라고요. 지금이 몇 월 며칠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제가 날짜를 한 2, 3일 전에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아닌데 저도 느끼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뭐
천만 다행으로 감사하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다만 그 뒤에 뭐였냐면 당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사고 당시에 내가 왜 거기를 그러고 갔는지 넘어지기 직전에 내가 뭘 했는지 이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난 건 한순간이구나. 그때 느낀 건 그거였어요. 그쵸, 느끼셨겠다. 나는 막 이런다고 이렇게 막 준비한다고 뭐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막 뭐 이게 열심히 하고 내 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이런 거구나는 이제 어렴풋이 그쵸. 조금 그 느낌은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. 근데 올해 연세가 85세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가족 중에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비슷한 연령대인데 사람들이 좀 특히나 지금 같은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게 뭐 현대인만 그러겠습니까? 우리 부모님들 계속 얼굴 보고 연락되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상상을 하진 않겠죠. 근데 연세를 생각을 해보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심부정증인가 뭐 이걸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이런 사건은 좀 많은 것 같아요. 집에 혼자 있을 때 노인분들이 사고사 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갑자기 집에다 전화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? 왜요? 엄마 잘 있어? 이거. 그 생각은 사실 안 해요. 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번에 이제 현미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또 저도 뵌 적이 있고 하니까 또 그렇게 느껴졌던 것 아무래도 같아요. 그렇겠죠. 그렇죠. 네, 방송에서만 보시던 분은 아니니까. 근데 이분의 사연이 이렇게 보면서는 그러니까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의미 있게 살았나 이제 이런 맞아요. 거를 던지시는 그쵸. 거잖아요.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독특했어요. 보통 이런 일들을 이렇게 기사로 접하던 주위에서 접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. 이분은 내가 과연 내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았을까를 이제 이분은 의미를 두셨고 이제 혹시 비슷한 상황이면은 작가님은 어떤 거에 의미를 좀 내 인생이 어떤 거에 의미를 좀 두시겠어요? 저도 지금 이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후에 아니면 뭐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다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무의미하게 많이들 보내실 거예요. 그냥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또 자고 그냥 씻고 자고 약간 이런 생활들의 반복일 텐데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. 내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오늘 하루를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. 그러면 그렇게 돌아봤을 때 작가님은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지냈으면 그래도 그래 나 오늘은 좀 잘 살았어. 오늘은 잘 지냈어. 보람이 있었어. 요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중독인 성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매번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놔요. 그래요? 예를 들어서 뭐 대본 쓸 게 없어도 그럼 오늘은 뭐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뭐 리뷰나 한번 해보자. 약간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뭐 편집이나 이런 걸 배워보자. 약간 이런 걸 무조건 하루에 적어놓거든요. 처음 시작을. 그랬을 때 마무리했을 때 내가 이걸 몇 개를 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좀 내가 오늘은 그래도 원하고자 했던 걸 이뤘구나. 약간 그런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기를 할 때 뭐 오늘 그래도 나는 잘 살았어 잘 이럴까요? 살았구나. 약간 그래도 많은 걸 했구나. 약간 그런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. 그러면 약간 그럴 때도 내가 왜 어제 이렇게 술을 먹어서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그냥 보냈을까. 약간 매번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. 작가님 확실히 워커홀릭이시긴 하네요. 일 중심의 어떤 그걸로 맞아요. 사고를 하시는군요.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그 감정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죠.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지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
오늘 저 사연을 딱 보면서 아 보람이 저는 좀 꽂힌 게 보람이었거든요. 이 사람은 행복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왜 보람일까? 되게 이타적인 느낌이라고 봐야지 될 건지 이 성향을 좀 본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왜 보통은 행복이라고 그러지 않았나? 뭐 오늘 나는 행복했어라고 생각하지 않나?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. 그리고 나는 도대체 그 하루를 행복하게 지낸다는 건 뭘까?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을까? 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라고 했을까? 생각했을까? 뭐 어떤 거에 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는 저 보람 있다고 한 게 약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. 그냥 행복이라 하면 사실 가족과 있어도 행복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가족과의 행복을 의미로 둔다 그러면 이 오늘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연처럼 가족하고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내 아들하고 말을 걸었어. 약간 뭔가에 하나 의미 있는 그런 행복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요. 이런 걸 조금씩 뭐 소확행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할 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오늘 하루는 뭘 해야지? 라고 이제 이렇게 맞아요. 정하고 그게 끝나서 잠드는 잠자리에선 그걸 했어 그러면은 왜 만족을 하는 그래. 드디어 맞아요. 했어. 요렇게 조금 작은 거 하나씩을 이렇게 하는 거. 맞아요. 예. 엄마들이 그러니까. 그거 하잖아요. 애들한테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일 하라고. 그러니까요.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지 냉장고에 넣어도 붙여놓고 오늘 뭐 이거 밥 꼭 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오늘 이루었으면 좋겠는 그런 행복이나 이런 걸 하나씩 적어놓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긴 해요. 오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한번 하고 싶다.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해도 그것도 또 다르지 않을까. 그래 우리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잠자기 전에 뭐를 하면은 조금 오늘 나 괜찮았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가 있을까? 저요? 네. 저는 예를 들면 술 좋아하니까 그래 오늘 저녁엔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누구랑 먹을까? 혼자 먹을까? 아니면은 뭐 오랜만에 뭐 친구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아니면 술을 먹기 위해서 그동안 연락 안 했던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. 오늘의 좋은 마감을 위해서 뭐 하실래요? 친구한테 전화하실래요? 친구한테 전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주한님은요? 오늘 저녁에는 필히 기도를 하고 자야겠어요.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기도 안 하고 자는 경우가 뭐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때가 필요하긴 한데 안 해요. 맨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별거 아니지만 맞아요. 오늘 저녁은 한번 그렇게 해서 보람찬 아니면은 뭐 의미 있는 하루를 의미를 한번 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